이번 시간은 1차 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소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생각을 먼저 보고요. 원소의 개념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서 원소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모든 물질은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 지금 장미꽃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꽃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꽃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흙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얘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얘가 뿌리를 받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나야, 흙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흙만 있으면 뭐해?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으면 식물은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만물의 근원이야. 물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원소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가 되죠. 이 사람은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주장을 한 학자입니다. 물론 탈레스 말고 어떤 학자는 불이 중요하니까 불이 만물의 근원이야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요. 물론 아니야, 흙이 중요해, 흙이 만물의 근원이야 라고 설명한 학자도 있었죠. 심지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렇죠. 그때 그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숫자,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면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요, 보면 물 중요하죠. 불 중요해요. 불이 없으면 추워요.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없거든요. 흙이 없으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식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공기, 숨을 못 쉬면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성분이 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등장을 하죠. 18세기 보일은요,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 되는 성분이다.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라고 정리했어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해보면 어떤 물질을 분해했어? 그럼 걔는 원소가 아닌 거야. 어떤 물질을 분해하려고 했는데 분해를 못했어. 분해가 더 이상 안 되나 봐. 가장 기본인가 봐. 걔는 원소야. 이렇게 해서 원소의 개념을 정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은요, 프랑스의 과학자인데요. 선생님, 이 사람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요, 실제 실험실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물질들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해가 되면 너는 분해가 됐으니까 기본 성분이 아니었구나. 너는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 실험 중에 물을 분해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동안은요, 물이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하고 감히 물이 분해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라부아제는 실제 물을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었죠.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기본이다라고 말했던 물, 그런데 얘가 기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이 분해됐구나, 물은 원소가 아니구나 라고 정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 되는 성분, 걔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한 118가지 정도라고 해요. 2016년 대한화학회에서 발표한 기준이죠. 물론 더 많이 발견이 되면 이 숫자는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약 120가지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가 한 90가지 정도가 되고요.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꽤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렇죠,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랑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을 보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보이죠?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물이 분해가 되면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갈라지죠. 물이 이렇게 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물은 더 이상 누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수소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돼요. 얘는 분해가 안 돼. 원소죠. 산소도 더 이상 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얘도 원소가 되는 겁니다. 옆에 퀘스천 문제 보겠습니다. 물을 이루는 원소를 모두 써보자 라고 했어요.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그렇죠. 수소와 산소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비상교육 우리 교과서 2학년 과학 교과서 12쪽에 나와 있는 교과서 내용입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물을 비롯해서 몇 가지 기본 성분으로 물질이 다 이루어졌다고 여겼어요. 여기서 몇 가지 기본 성분 얘기하면 물, 불, 흙, 공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라부아제가. 또 물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수소하고 산소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은 분해가 되었으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죠. 하지만 물이 분해되어서 나온 수소하고 산소는 얘는 분해 안 되고 얘도 분해 안 되니까 수소와 산소는 원소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정리하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 무엇일까요? 원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다음은 우리 교과서 13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물, 설탕, 플라스틱 도시락, 알루미늄 포일, 포크, 삶은 달걀, 나무젓가락, 소금 이런 물질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제시될 때는 스마트 기기로 물을 검색해서 물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탕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건데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입니다. 자, 여기 물 보이죠? 컵에 따라져 있는 물. 물은 아까 실험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라부아제가 물을 누구와 누구로 분해시켰죠? 그렇죠. 수소와 산소.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여기 필기란에 수소, 산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광합성을 배웠거든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포도당이다 라고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당 2개가 결합을 되고 그 사이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 아이가 설탕이에요. 그래서 구성하는 아이를 확인해 보면 설탕 안에는 C, H, O가 들어있어요. C를 원소교를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조만간 배울 거기 때문에 선생님 원소교 같이 갑니다. C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까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탄소가 11개, 수소가 22개, 산소가 11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즉 설탕이라는 물질 안에는요.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플라스틱 도시락입니다. 근데 플라스틱 도시락도 아까 설명한 거 똑같아요. 설탕하고 똑같이 C, H, O,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CH 말고 다른 원소 등등 다른 원소들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알루미늄 포일입니다. 알루미늄 포일은요. 알루미늄의 원소 기호로 AL이거든요. 요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알루미늄 포일은 AL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다음은 포크입니다. 포크를 만지면 어떨까요? 딱딱해요. 딱딱하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철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뮴. 그냥 단순히 철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물이 닿았을 때 녹이 슬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을 섞어줍니다. 즉 포크 안에 뭐 철, 크로뮴, 니켈, 원소기호 아직 안 배웠지만 철은 F1, 크로뮴은 Cr, 니켈은 Ni 이런 아이들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즉 포크라는 물질 안에는 철,
크로뮴, 니켈 같은 원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 다음은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이게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그 달걀 안에 들어있는 건 우리 기술과정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CHON, 뭐 S도 있을 수 있어요. 황. 그래서 C는 아까도 정리했어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N은 질소, 뭐 S는 달걀 노른자 안에 황, 이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삶은 달걀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죠. 나무 같은 유기물에도 역시 아까 플라스틱, 설탕하고 똑같아요. CHO가 들어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마지막 소금을 볼게요. 소금은요,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거든요. 일단 한글로 먼저 적어줄게요.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에요. 원소교를 안 배워서 염화는 Cl이라는 원소, 그다음에 나트륨은 Na 이렇게 쓰거든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와 염소라고 하는 원소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확 결합을 해서 소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안에는 염소라는 원소,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번엔 다양한 원소들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산소는요,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의 21%를 차지해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지요. 물질이 타는데, 연소할 때 꼭 필요하고요. 우리 같은 생물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수소는요,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원소 중에 가장 가벼운 게 수소입니다.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도 이용이 되지요. 철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기계,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지은 건축물 같은 집을 지을 때 건축 재료로 단단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요, 산소하고 물하고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시간이 흘러도 광택이 유지가 돼요. 은은 공기 중에 내버려 두면 반짝반짝했던 은이 나중에 거무튀튀하게 변하거든요. 하지만 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신구의 재료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산소, 수소, 철, 금 말고 다양한 원소들이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3쪽 이번 시간의 마무리인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스스로 확인하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소는 다른 물질을 분해된다, 되지 않는다? 그렇죠. 분해가 안 돼야 되겠죠. 분해되지 않아야 원소라고 했습니다. 2번, 원소의 종류는요, 118가지이지만 물질의 종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원소의 종류는 제한적이지만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어떤 원소를 사용할지 종류, 그 종류 정해진 게 또 몇 개씩 사용될지, 한 개 쓸 건지, 두 개 쓸 건지, 세 개 쓸 건지 종류와 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조합되는 원소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수가 많은 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나? C 하나, 탄소 하나, 산소 하나. 그러면 CO, 일산화탄소라는 애가 생기거든요. 근데 C 하나에 O가 2개가 결합되면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C 하나에 O가 3개가 결합이 되면 탄산이 되거든요. 두 종류를 가지고 얘를 하나 썼니, 얘를 2개 썼니, 얘를 3개 썼니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되거든요. 재료는 C하고 O 2가지 주종류밖에 안 썼지만 만들어지는 종류는 다양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요, 모든 물질들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분해가 되면 넌 원소가 아니구나.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면 어머, 너 원소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원소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